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배팅하고 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팅의 순간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자, 부대표님 어떤 배팅의 순간입니까? 매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공약과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이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원격 진료라는 이 단어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의 반발이 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시장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남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에 그렇습니다. 대한 관심들, 니즈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미 인성 정보가 사실 3%가량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의 급등 그 각도를 놓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도 충분히 먹을 폭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인성 정보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홍준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라든지 영리병원은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성정보가 그동안에 IT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제공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서 또 국책 과제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비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책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하면 대장주 인성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요. 자, 기술적인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95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3,600원에서 750원 사이에서 조금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성정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3,600원에서 900원 선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레벨업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추세 상승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600원 박스권 하단에서 3,750원 선 중심선 부근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손절선을 한 3,400원 선으로 짧게 제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월, 8월에 고점권 매물이 이 가격대에 3,400원 선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으로는 타이트하게 지키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4,500원까지 직전에 고점이 사실 2020년 7월에 4,700원대 5월이죠. 4,700원대 매물이 있긴 한데 먼저 선제적으로 4,500원 선 목표가를 한번 지정을 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가격까지 약간 좀 거래량이 미흡해서 억지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정고점 전에 먼저 이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면 정고점 이후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원격 치료나 이 재택 치료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까?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실적보다는 어떤 기대감이나 테마성으로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는 원격 진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 상용화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무드가 화해 무드가 생성이 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또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시장에서 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차트를 봐도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또 며칠 지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굉장히 그 급등락이 있고 투자하시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원격 관련 테마이기도 하고 또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성 정보를 투자하시려면 어떤 그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약간 좀 높여서 제시를 도와드려봤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자, 어떤 배팅의 순간입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매수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시장뿐만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한두 달 전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 또 오늘은 동박 앞서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듣고 왔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꿍과 같은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요. 나노 신소재는 이 실리콘 그 음극재가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것은 충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실리콘이 팽창이 되게 됐었을 때 팽창에 대한 그런 압력이 있는 그런 상황을 나노 신소재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해서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라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지금 상용화를 마친 그런 상황인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용화를 이미 마친 기업은 뭐 전 세계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도전제 전체 시장 규모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25년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1조 원대까지 달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도 조금씩 거북이처럼 사실 올라오고 있는데,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매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아직 올라가야 될 폭이 더 남아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에서 45,000원 부근, 뭐 현재 부근 매수를 해봐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44,000원에서 접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더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손절선이 최근 시장에서는 중요합니다. 41,000원 선, 최근에 박스권 하단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41,000원 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권 5만 원 선까지, 직전 고점 소폭 아래선까지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네. 덜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70~8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죠. 예. 그런데 여전히 직전 네. 고점 부분까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그렇죠. 매매가 나오고 오르는 있는 거. 부분이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는 2차 전지 소재가 대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평가하고 계신 나노 신소재를 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또 겨울철 대비를 해봐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베팅해도 괜찮은 순간입니까? 네, 매수 베팅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요금이 신호탄을 쐈어요. 그리고 예. 나서 지금 가스 요금부터 해서 공공재 요금들을 올려야 된다라는 압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임금을 제외하고 나면 웬만한 지금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자나 그렇죠. 원료나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러한 상황에 전혀 생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원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수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 가스 요금을 올려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 세금으로 언젠가는 또 메워져야 되는 그런 명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그 재화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오히려 가격 인상이 확실시 됐었을 때는 다소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관점에서 탄력을 잃긴 하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얘기들이 논란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42,250원 선 거래를 하고 있는데 41,000원에서 2,000원 부근,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1,000원에서 42,000원 선 매수 밴드 활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며칠 전 나왔던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 훼손하면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오를 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타고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38,000원 짧게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이탈 시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원에서 5만 원 선까지 현재 매수 시에 한 13에서 15%의 상승 여력을 놓고 보고요. 한 47,000원에서 5만 원 선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이제 수소 관련 회사로 새롭게 또 봐야 네, 하는 맞습니다. 이슈가 있죠.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벌어서 수소에 써서 수소 회사로 네. 이제 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들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대략 5만 원 선에서의 목표가를 사실 이 제기하고 5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수소 관련한 성장 테마까지 다 적용이 된 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이슈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더 된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레벨이 아예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네.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슈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가능성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베팅의 순간입니까? 중립에 가까운 매수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예요? 중립에 가까운. 그게 뭐예요? 네,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연말께 정도라면 이 경구용 치료제를 우리가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모회사인 CM팜에서 지금 구충제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구충제 관련한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8월 31일에 임상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 안까지 맞춰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 사채가 있었는데 이 전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이 10월 7일에 이루어지는데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한 2.7%에 달하니까 아주 무시할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기대가 되는 자리인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소멸이 됐었을 때에는 충분히 그때 가서 훨씬 더 많은 수량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립에 가까운 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역시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상 좀 부족했었던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신호탄이 쏘아진 건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몇 가지 해소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저점에 잡고 싶다면 사실 지금 가격권에서 일부 잡고 또 밑에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더 하락했었을 때는 밑에서 더 담는 그런 전략도 맞겠지만 안정적인 투자자 분이시라고 한다면요. 재료 소멸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것도 맞겠습니다. 31,000원에서 32,000원 선 부근 1차적으로 매수 가격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하단권 가격인 29,000원, 목표가는 일단은 36,000원에서 38,000원 매물이 거래량 동반해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권에서는 한 38,000원 선까지는 일단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또 시장에서 여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현대바이오가 투자 매력이 좀 있다. 여타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상 단계가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기업도 있는데 오늘 현대바이오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 왜 오르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또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지 여부 한번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커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